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특히 건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란 몸에 면역력이 높아 병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전에는 건강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영양분이었지만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비교적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오히려 과식을 줄여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영양분도 건강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때문에 오늘은 이와 같은 일반적인 상식보다는 일반적인 영양이나 이런 여러분들이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보다는 세상이 잘 모르는, 그러나 면역력이 매우 강해지는 그런 초강력 면역법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과학적으로 우리 몸을 분석해보면 우리 몸의 수명은 120세라고 합니다. 우리 몸 세포의 수명이 120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면 원래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120살까지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수명을 줄이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습관 가운데 우리 몸세포를 죽이는 무언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120년을 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120살을 살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놀랍게도 우리의 건강상식 때문입니다. 지금 이 지구 사람들은 너무 건강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요. 그리고 그 상식이 그들을 죽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우주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우주는 수없이 많은 작용하는 것 같지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끌어당기는 작용과 또 하나는 뻗어나가는 작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작용은 따로 존재하는, 뻗어나가는 게 따르고 끌어당기는 게 따르고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두 가지인데 그런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하나의 에너지체입니다. 같은 하나의 에너지체가 뻗어나가기도 하고 끌어당기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알 것 같으면서도 알 수 없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의 에너지가 서로 다른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막대 자석이, 지금 저 사진에 보시면 이게 막대 자석이죠. 저 막대 자석이 한쪽은 N극, 한쪽은 S극으로 나뉘어 작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잖아요. 몸 두 가지는 하나인데 한쪽은 N, 한쪽은 S로 작용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힘이 함께 존재하는 원리를 우리는 아프라차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지금 보세요. 저 막대 자석, 이 그림을 보시면은 하나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게 이제 서로 저렇게 작용하는 것이, 저것이 똑같은 건데 하나인데 서로 각각 다르게 작용하는 것이 아프라차스의 원리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도 에너지체이기 때문에 우주와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끌어당기는 기능과 뻗어나가는 기능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보고 또 들어서 아는 것을 가지고, 그럼 보고 들으면 여러분들이 알죠.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끌어당기는 기운이 하는 것이고, 조금 헷갈리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본다 하니까 그래요.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직접 보는 게 아니고 끌어당겨 온 걸 보는 겁니다. 소리도 여러분들이 귀는 듣는 거지만 끌어당겨 온 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 싫다고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은 감으면 안 보이지만 귀는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도 듣고 뭐 복잡한 소리도 듣고, 듣는 것이 끌어당겨 왔기 때문에 듣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또 느끼고 행동하며 살아 움직이는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또 뭔가를 느끼고 그러는 것은 뻗어나가는 기운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느끼고 하고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요걸 헷갈려서 그래요. 단 이 뻗어나가는 기운은 움직이고 활동할 뿐 생각하고 판단하는 의식작용이 없어 우리는 이것을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예. 이 뻗어나가는 작용은, 뻗어나가는 기운이 하는 그 작용은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은 무의식입니다, 원래. 단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했을 때는 무의식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 거지, 원래는 두 기능이 다른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조금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내 강의를 계속 들어보시면은 이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금방 이것과 저것을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은 뻗어나가는 기능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뻗어나가는 기능 때문인 것입니다. 이 뻗어나가는 기능이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몸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뻗어나가는 기능이 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 근데 생각하는 거는 뻗어나가는 기운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건 끌어당기는 기운이에요. 문제는 이 뻗어나가는 기운이 의식 없이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는 어디 병이 났다 해서 의식적으로는 나는 살고 싶어요 하는데도 죽는 이유는, 죽는 것은 뻗어나가는 기운이 하는 거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끌어당기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 살고 싶어 하는데 죽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어도 좋다 하고도 어디 저 산에 가서 살면은 오히려 사는데, 살겠다고 애를 쓰면은 오히려 죽어요. 그것이 바로 끌어당기는 기운과 뻗어나가는 기운의 작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보고 들어서 아는 것을 통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자의식이라고 하고, 또 느끼고 행동하며 몸을 움직이는 것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의식과 영혼을 합쳐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자의식이 있고 영혼이 있어요. 그 중에 영혼이 여러분들을 살아 움직이는, 행동하는, 그리고 여러분들 살리고 죽이는 것을 하는 것은 영혼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은 자의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다는 욕심은 자의식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자의식의 욕심과 영혼이 작용이 틀리면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죽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행동은 영혼이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뻗어나가기 때문에 몸이 움직인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뻗어나가기 때문에 움직인다. 그리고 생각은 자의식이 하는 것입니다. 몸 밖에서 끌어온 것을 보거나 듣고 안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보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해요. 들은 걸 가지고. 그 안에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듣지 않은 것은 생각을 못해요. 이렇게 자의식과 영혼은 서로 다른 에너지가 아니라 사실은 같은 에너지입니다. 같은 에너지가 자의식으로도 작용하고 영혼으로도 작용한다. 그리고 영혼이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이는 작용을 하는 건 영혼이다. 단 기능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바로 자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상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건강에 대한 걸 아는 것, 모든 것, 그건 전부 다 자의식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지식, 또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의 경험은 모두가 자의식입니다. 때문에 그것은 진실과 다르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사실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가짜 뉴스도 많고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해군합니다. 왜냐? 이젠 이 세상이 온통 다 가짜 뉴스 천지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온통 세상이 다 거짓말입니다. 중국에서는 자기네 나라에서 시작한 지금 저 바이러스가, 저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가 한국에서 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책임을 면하려고. 그러면 중국의 어느 지역 사람들은 라디오만 틀면은 한국에서 바이러스가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도 전부 다 이렇게 어떤 권력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거짓말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역사관도 거의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젠가 진짜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은 들리는 대로 또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은 그걸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가짜 뉴스는 그렇게 생기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비일비재하죠. 이젠 우리가 정부도 함부로 믿을 수도 없고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또 보고 들은 환경, 그리고 습관적으로 몸에 밴 경험을 우리는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어떤 특별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엉터리 교육을 애들한테 시키면 애들은 그걸 그대로 믿어요. 제일 답답한 인간들이 저 이북 인간들이에요. 아셨죠? 쟤네들은 주어진 것 외에는 몰라요. 세상 뉴스를 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순 엉터리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우리랑. 뭐 민족이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이 전혀 다른 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암에 걸리면 죽는다. 그렇죠?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상식이. 또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바이러스가 감염된다 하는 것은 모두 일반적인 상식이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암에 걸린다고 꼭 죽지도 않고 사람 많은 곳에 갔다고 해서 반드시 바이러스 걸리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믿으면, 암에 걸리면 죽는다고 믿으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감염이 된다고 믿으면 우리 영혼은 그대로 받아들여, 영혼이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듭니다. 암에 걸렸다 나는, 이제 죽었네 하고 영혼이 받아들이면 그 영혼은 그 몸을 죽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아셨어요? 반대로 이 자의식의 생각을 무시하고 영혼이 건강하게 활동하면 우리 몸은 항상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니까 암이라고 판정 났어. 그래도 그걸 무시해. 자의식을 무시하고 영혼이 건강하게 활동하면 우리 몸은 항상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암에 걸려서도 살아나는 거예요. 혹시 그 성경책에 보면은 싸워 이긴 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이비 교주들이 꼭 그 말을 쓰죠. 뭐 이긴 자라는 거.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자기 자의식을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영혼이 이긴 자입니다. 걔네들은 뭘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아셨죠? 영혼이 자기 자의식이 상식이에요. 상식, 생각, 이런 것을 이기면 그게 바로 이긴 자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긴 자가, 영혼이 건강한 자가 몸은 비록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영혼이 자의식의 걱정을 무시하고 건강하게 사는 삶을 초강력 면역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초강력 면역법이에요. 뭘 먹도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듯이 영혼이 살면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서 움직이면 그것만큼 강한 면역력이 없어요. 뭘 먹으면 괜찮을 것이다 하는 것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면역력이 생기는 건데, 그 근본적인 것은 역시 영혼이 자기는 산다라고 하는, 건강하다라고 하는, 활동하는, 그것이 바로 초강력 면역법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전문가인 의사마다 처방이 다르고, 의사라고 해서 똑같이 처방하는 거 아닙니다. 같은 감기라도 처방이 서로 틀려요. 또 의사마다 상식이 다른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이 의사는 여기서 이렇게 배웠어, 저 의사는 저기서 저렇게 배웠어. 그러면 의사 면허증은 땄어도 서로 방법이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느냐라고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서로 배우고 경험한 것이 다른 것입니다. 자의식 안에 지식이나 경험이 서로 다르다는 뜻이기에, 이 의사의 자의식과 저 의사의 자의식이 틀린 거예요. 그럼 처방도 틀리고 서로 아는 게 틀려요. 문제는 그 상식과 또 그 지식과 상식이 환자를 병으로부터 구출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병을 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치과 의사들은 불소가 좋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치과에 가면 입에다가 불소 같은 걸 많이 뿌려줘요. 왜냐면 불소가 균을 죽인다고 해서 그래요. 균 죽이죠. 왜냐? 불소라는 건 뭐냐? 불소가 초강력, 뭐예요? 독극물이에요. 독극물. 여러분들 치약 안에 불소 들어있어요. 그거 치약 한 스푼 다 먹어보세요. 죽습니다. 바퀴벌레라는 것이 있어요. 지구상에. 그 바퀴벌레는 웬간해서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치약을 못 건너 넘어가요. 그런 것이 불소예요. 그 불소는 누군가가 우리 사람을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 치약에다 넣기 시작했어요. 그걸 먹으면 여러분들 손가차가 망가집니다. 의사들은 이거 몰라요. 여기까지 모르고 불소는 균을 죽인다, 요것까지만 알아요. 좋은 의미에서 알아요. 그것도. 그래서 절대로 불소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빨 닦을 때도 불소 없는 걸 치약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아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의사의 그 지식과 상식이 환자를 병으로부터 구출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병을 키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예.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의사가 가짜 약을 진짜처럼 주면 환자는 진짜인 줄 알고 받아 먹으면 병이 낫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플라시보 효과예요. 겉보기에 이것은 속임수처럼 보이지만, 겉보기엔 속임수죠. 이게 가짜 약을 갖다 줬으니까. 그런데 환자의 영혼이 약인 줄 알고 먹으면 영혼은 우리 몸을 낫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는 낫는다고 믿는 초강력 면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낫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병은 이렇게 마음에 의해 낫고 마음에 의해 죽는 것입니다. 나 죽으면 어떡하나, 나 죽으면 어떡하나, 암에 걸렸다는데, 그러면은 암을 완전히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 죽어요. 아셨습니까? 또 어디 뼈가 부러졌다, 이 골절 같은 것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쉽게 또 빨리 낫거나 아니면 어렵게 잘 안 낫는 것은 모두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부러져서 어떡하나, 이거 걱정하고 있으면 안 나요. 더디게 나요. 뭐 이까짓 거 갖고도 이미 난 것처럼 활동하면 금방 나요. 아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상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건강상식은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쪽보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쪽보다 오히려 병을 만드는 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 못 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을 위한 건강 염려가 작동하여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자기 자신을 위한다는 그 건강 염려증이 있어요. 전부 다 누구나. 그 건강 염려증이 작용을 하면은 모든 걸 전부 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가 뭐 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겁이 나서 어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인삼을 먹으면 활력이 넘친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이 건강 염려증이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통 사람은 인삼을 먹으면 활력이 넘친다. 뭐 좋겠네. 그러고 그냥 잊어버리고 마는데 건강 염려증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인삼을 못 먹어서 기력이 없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몸은 비실비실 허약해집니다. 때문에 건강을 염려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초강력 면역법이 작동하여 항상 즐겁고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영혼이, 여러분들의 자의식 때문에 영혼이 병들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병든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20살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의식이 120년 산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120년 산다 그러면 일단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주변에 누구도 100살 살고 누구도 뭐 110살 살고 누구도 105살 살고 이렇게 100살 이상 산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때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당연히 그렇다고 받아들이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100살 이상 사는 거다 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또 그렇게 믿으면 자신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살 이상 사는 데 사람들은 다 100살 이상 살아요. 그건 왜냐면 자기 자의식이 이미 100살 산다 그러면 영원히 각오하기를 나도 최소한도 100살은 살아야 된다 하고 각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초강력 면역법이 그 사람의 몸을 그렇게 살게끔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왜냐하면 영원히 120살 사는 것을 당연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학술적인 연구 결과보다, 학술적인 연구 결과는 자의식이 하는 거예요. 그런 연구 결과보다 자신이 믿는 대로 영원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믿는 대로 나는 120살 살 거야. 스스로 정하세요. 그렇게 정하고 난 그렇게 산다고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다들 8, 90살에 죽었는데 나 혼자 120살 산다. 그럼 친구가 없어요. 첫째는. 그러니까 너무 또 그렇게 무리하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친구들 다 갈 때쯤 되면 여러분들 가세요. 그때는. 그때 괜히 또 밀어떨면 욕먹어요. 그때는. 아셨죠? 자신이 믿는 대로 영원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영혼이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 대로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 상태를 감사 상태라고 합니다. 감사 상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의식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사 상태로 살도록 하세요. 감사 상태, 그러니까 또 감사라는 말 들어가면 자꾸 무슨 종교적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감사라는 것은. 우리 자의식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만, 야, 이게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이게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이걸 따지지만, 영혼은 필요하면 고맙게 받아들일 뿐 따지지를 않습니다. 예. 이렇게 영원히 받아들이는 것을 감사 상태라고 합니다. 감사 상태의 감사라는 말은 그 대상을 고맙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내 말을 고맙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 말을 고맙게 받아들이면 그게 감사 상태고,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들은 되는 거예요. 저게 진짜일까? 뭐 사람이 생긴 게 그렇게 수리사람 같이는 안 생겼는데,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저 말이 맞는 말이다, 옳을 바른 말이다, 이렇게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게 바로 감사 상태예요. 모든 학식보다 위대한 것이 감사 상태입니다. 아셨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 이야기는 감사 상태에서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예.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120살을 살 수 있는 길은 뭐 많지도 않습니다. 일단 한 3가지 정도인데 이걸 감사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외의 건 너무 과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의 건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버리십시오. 버리고 내가 얘기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꾸준히 지키시면은 여러분들은 무난히 100살 이상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과 비교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감사 상태니까. 이미 많은 건강 지식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외면하고 내 이야기를 경청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의식은 내 말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내 말하고 비교하지 말고, 저 말이 맞나? 내가 하는 건 이게 아닌데,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어디에만 쓰느냐?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이 자기 몸을 내 말만 받아들인다 그래서 무조건 나기보다도 몸을 감시하고 체크하는 데만 쓰도록 하십시오. 이 말은 너무 방심하지 말고 항상 몸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예. 뭐 해라 그랬다 그래서 무조건 하지 말고 그래도 자기 몸이 그렇게 되는 것을 과정을 체크해 가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갑자기 벌컥 하지 마시고. 아셨죠? 그런 데만 쓰고 내 말을 여러분들의 상식하고 지식하고 비교하는 데는 사용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초강력 면역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꼭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그러나 가능한 한 젊었을 때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65세가 넘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 첫 번째는 과식을 삼가하고 소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과식을 삼가하고 소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식은 자기 위장의 70% 정도 먹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70% 정도 먹으면 어떻게 느껴지느냐? 배는 고프지 않지만 70% 먹으면 배는 고픈 게 없어집니다. 배고픈 건 없어지지만 무언가 조금 부족한 듯 싶을 때가 바로 70%입니다. 먹었어. 배는 안 고파 이제. 근데 뭔가 좀 부족해. 그때가 딱 70%예요.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말고 또 여러분들은 무슨 비타민을 먹고 막 이런 거 따져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그런 거 따지면 그게 병입니다. 그게. 고민하지 말고 먹고 싶은 것은 모두 다 먹되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먹고 싶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무조건 많이 먹지 말라고. 먹고 싶은 것은 다 먹되 반드시 70%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위장에 70% 들어가는 것에서 멈춰야 돼요. 더 먹고 싶어도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그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건 무조건 다 먹어도 좋습니다. 가리지 마세요. 다 먹고 싶은 건 먹는데 70% 정도에서 멈추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게 바로 소식입니다. 우리 몸의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활성산소가 일으킵니다. 예. 이 활성산소는 자동차의 배기가스처럼 여러분들이 섭취한 음식물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활성산소예요. 이때 우리 몸에 불필요한 세균이나 또 지금처럼 바이러스가 있으면은 활성산소가 그것을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그 활성산소는 모든 병의 원인의 질병을 만들어내는 범인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 몸 안에 세균이나 또 바이러스 같은 것이 들어왔을 경우에 활성산소가 그걸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돕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싹 없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한 30% 정도는 항상 남겨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느 것이 반드시 좋다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좋은 것 안에는 나쁜 것도 있고 나쁜 것 안에는 좋은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아프락사스의 원리라고 해요. 그러나 과식이나 운동을 많이 하면 활성산소가 많아져서 그것이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킵니다.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다 이러면 그때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또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열심히 많이 하면 활성산소가 많아져서 일찍 늙거나 일찍 죽습니다. 그것도.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이 활성산소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자 하나가 더 있어서 안정을 찾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전자라는 것은 마이너스죠. 이 전자가 짝수로 있어야 돼요. 원래 2개나 4개나 이렇게 짝수로 있으면 안정을 하는데 홀수로 있는 거예요. 그럼 1개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1개를 바이러스가 있다. 그럼 바이러스를 가서 1개에다가 바이러스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안정을 찾고, 근데 바이러스 1개에다 전자 줘버리면 그 마이너스 전자 하나가 바이러스하고 가서 붙어가지고 그것이 죽여버리는 겁니다. 바이러스를. 그럼 그게 여러분들은 오줌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정을 찾기 위해서 전자 하나를 우리 몸에다가 보냅니다. 그래서 건강한 우리 몸을 자꾸 망가뜨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여러분들 몸에 DNA에다가 줬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DNA가 망가졌다. 그럼 거기서 생겨난 게 암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 안에 뼈가 부러지는 병, 이런 식의 병, 왜 또 정신병 이런 거 빼놓고 거의 모든 병은 활성산소가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늙게 만드는 것도 활성산소가 늙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있으면은, 바이러스가 있으면 누가 그럼 데려가느냐? 활성산소를. 백혈구가 그걸 데려가는 거예요. 백혈구가 활성산소를 끌고 가서 그 바이러스를 공격합니다. 요즘처럼 우한 바이러스가 판을 칠 때는 활성산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몸에 질병도 만들어내지만 바이러스 같은 것을 없애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 막 역기 많이 들고 이런 거 많이 하면은 뭔가 병도 생겨요. 골프 많이 치면 어딘가 병 생깁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과한 운동은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그것이 우리 몸을 공격하여 일찍 늙거나 일찍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 피부도 늙고, 예, 지금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영화배우 이연걸이죠. 저 사람이. 예, 홍콩 배우 이연걸. 지금 나이가 60살도 안 됐어요. 아직 63년생이니까. 근데 저 친구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쿵푸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은 저렇게 엄청 늙었어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일찍 죽어요. 저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젊었을 때 운동 많이 하다 죽은 것은 활성산소가 죽인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 피부도 늙고 일찍 죽는 것은 모두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때문에 무리한 운동은 삼가하고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걷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꾸준히 하십시오. 일주일에 최소한도 4번 이상을. 평소에는 호흡도 천천히 하다가 호흡을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호흡이 빨리면 일찍 죽습니다. 호흡이 빡 빠르다. 활성산소가 많이 증가해요. 왜냐면 활성산소라는 건 영양분하고 산소가 합쳐져서 만드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천천히 하면 오래 사는데 이 걷기 운동할 때 저 때만은 조금 빨리 걸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빨리 걸어야지 몸에서 땀이 나와야 되니까. 몸에 땀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몸에 있는 나쁜 것을 땀을 통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는 땀이 나도록 조금 빨리 걷는 것이 좋습니다. 아셨죠? 자, 세 번째는 맨땅요법입니다. 예. 이거를 많이 하면은 이 의료계에 있는 분들은 좀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별로 뭐 약 먹을 필요도 없고 병원에 갈 일도 잘 없으니까. 그래서 맨땅요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바로 저게 맨땅요법입니다. 지금 이 사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맨발로 걷는 거예요. 이것은 저 맨땅요법은 활성산소도 없애고 맨땅요법의 주 메인 요점은 활성산소를 없애는 거예요. 저기 뭐 지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압은 그냥 걷어내는 거고 활성산소를 없앱니다. 맨땅요법이. 또 걷기 운동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신발이 만들어지고 또 구두라는 것이 나와서
우리는 땅과 접촉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개나 고양이는 몸에 이상이 오면 약속이나 한 듯이 맨 땅을 찾아가서 납작 엎드립니다. 저렇게 보셨죠? 본능적으로 저렇게 해요. 이것은 본능적으로 맨 땅에 어떤 치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쟤네들은 경험상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끌리는 거예요. 쟤네들의 기감이 맨 땅을 찾는 겁니다. 이 지구는 1초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매 1초마다 200번 내지 300번 이상 천둥, 번개가 칩니다. 지금 어디선가 치고 있는 거예요. 번개가 번쩍하며 빛이 땅속으로 내리치는 이유는 번개 속의 전자가 땅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속에는 무한정 많은 전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전자를 자연전자라고 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전자가 아니라 자연에서 발생한 순수전자라는 뜻입니다. 이 순수 자연전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번개를 통해서 땅속에 들어간 것하고 폭포에서 떨어지는, 거기서는 자연전자가 발생합니다. 그 나머지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에어클리너에서 나오는 전자, 그거는 인위적인 전자예요. 그것도 자연전자는 뭐 똑같이 음이온은 나오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을 많이 맞다 보면은 여러분들 몸에 해가 갑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든 전자는 나는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내가 많이 사용해 봤어요. 반드시 자연전자만이 여러분들의 몸을 오로지 이익만 줄 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은 전기가 통하는 도체입니다. 우리 몸은 전기 통합니다. 그리고 땅 역시 전기가 통하는 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땅과 접촉하면 땅 속의 자연전자는 우리 몸속에 흡수됩니다. 그렇게 흡수되는 거예요. 자연전자가. 흡수되면 뭘 하겠어요? 여러분들 활성산소는 뭐예요? 전자 하나가 남는 거다 그랬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전자가 들어오면은 그것이 바로 활성산소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전자가 두 개가 되니까 안정을 찾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전자를 줘버리든가. 뭐 어쨌든 전자가 들어오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활성산소를 안정시켜줍니다. 땅 속에 있는 자연전자가.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있는 정전기, 또 여러분들 몸에 정전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피가 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에 정전기가 생겨요. 또 여러분들이 기계 같은 걸 다루면 전자파가 생깁니다. 그 전자파 같은 것도 역시 땅 속으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맨 땅, 아스팔트는 안 돼요. 맨 땅하고 접촉만 하면은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정전기나 전자파는 빠져나가고, 그리고 땅 속에 있는 자연전자는 여러분들 몸 안으로 흡수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맨땅요법의 아주 중요한 요지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맨땅요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좋은지 모르고 하고 있어요. 지압하는 건 좋은 줄 알고 있어요. 또 땅에서 자연전자가 들어오면 그것이 활성산소와 만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또 몸속의 정전기는 빠져나가 우리 몸의 부조화는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신경 많이 쓰고 이러면은 그때 몸 안에 있는 정전기가 볼트수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몸 안에서도 번개가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뇌출혈 같은 걸 일으켜서 쓰러지는 겁니다. 그게. 그런 것이 바로 몸속의 부조화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와 만나서 활성산소를 없애버리고, 또 맨 땅과 같이 있으면 정전기도 빠져나가서 여러분들이 그때는 뇌출혈이 안 걸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낮은 언덕이나 바다를 맨발로 걸으면 운동 효과 또한 뛰어나서 우리 몸의 면역력은 한층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은 꼭 그런 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시 안 찔리나요? 난 친절하게 큰 걱정 없습니다. 좀 마음 먹고 좀 피하시면 저절로 발이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데 자꾸 그런 걸 걱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그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땀 맞는 거 뭐 돈 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런 사람은 초강력 면역력이 안 나오죠. 그런 사람한테는. 네, 아셨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발에 알아서 다 피해갑니다. 그때 되면. 번개가 칠 때
함께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공기 중에 널리 퍼져나가 이 소음이 없는 산이나 이 소음이 많은 곳, 이 도해지 이런 데서는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소음이 없는 산이나 바다에 가면은 우리가 맨땅요법을 할 때, 산이나 바다에서 맨땅요법을 할 때 우리 마음을 상쾌하게 해줍니다. 예, 천둥 소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줘요. 잘 몰라요, 사람들 이거를. 공기가 맑아서 그런 줄 알아요. 이렇게 천둥 소리가 공기 중에 퍼져 있는 상태를 지구 고유 주파수라고 합니다. 지구 고유 주파수라는 건 천둥 소리의 파장이에요, 그게 알고 보면. 그리고 그 파장이 여러분들의 마음하고 공명 현상을 일으키면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상쾌하고 즐거워지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공기가 맑아서 상쾌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무슨 또 잘난 척하면서 피톤치드가 있어서 이런 그런 뮤직한 소리라는데, 그것보다 바로 고유 주파수, 지구 고유 주파수가 여러분들을 상쾌하게 해주는 겁니다. 기분 좋게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한 느낌이 드는 것은 맑은 공기보다 지구 고유 주파수가 우리 마음과 공명을 일으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상쾌하게. 때문에 맨땅요법은 모든 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식하고, 그리고 하루에 1시간 반 내지 2시간을 걷기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면, 맨땅이 중요한 거예요. 맨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맨손으로 해도 돼요. 손으로 걸을 수 있으면 손으로 걸어도 됩니다. 그냥 맨몸으로다가 맨땅에 들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맨땅요법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100살 이상을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낮에는 맨땅요법을 하듯이 잠을 자는 밤에도 맨땅요법을 할 수 있습니다. 자면서도 할 수 있어요. 특히 잠을 자는 시간은 길고 길어서, 최소한도 하루 6시간 이상 자죠. 길고 길어서 이때 하는 맨땅요법은 여러 가지로 유익한 결과를 안겨줍니다. 맨땅요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잠을 자면은 꿈도 잘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지며, 불면증, 지금부터 하는 이 방법대로면 여러분들 불면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불면증은 생각을 놔버리면 저절로 자게 돼 있어요. 생각을 안 놔서 그러지. 그래서 꿈도 잘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지며, 또 일어나면 머리도 맑고 그리고 몸도 가벼워서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맨땅요법을 하느냐? 밤에 자면서. 우리는 이렇게 잠을 자면서 맨땅요법을 하기 위해 카이스트 출신 연구진과 함께 한국 최초로 맨땅 침구를 만들었습니다. 예, 바로 저것이 맨땅 침구입니다. 저런 침구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저것은 이 한지입니다. 한지 가지고 만든 건데 천보다도 더 강해요. 그리고 저 천 안에는 전부 다 지금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맨땅에다가 접지봉을 박고, 이 접지봉은 철물점에 가서 사서 박는 걸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거는 껍데기가 따지면 효과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방법은 저기 순동입니다. 저게. 저 순동을 박으셔야 돼요. 접지봉을 박고, 또 전도성이 뛰어난 은도금선을 이용해서 침구와 연결하면, 선도 아무거나 하면 안 됩니다. 철사줄 같은 걸 하면은 녹이 쓸면은 전자가 안 올라옵니다. 전자는 그렇게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성이 뛰어난 은도금성을 이용해서 침구와 연결하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맨땅요법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수년간 연구해서 우리가 만든 제품입니다. 꼭 가능한 우리 제품을 쓰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팔아먹으려고 만든 것들은 엉터리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면역력 또한 강해져서 평소에 감기가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셨죠?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여러분이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3가지 방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소식, 걷기, 그리고 맨땅요법. 그러면 100세를 사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간혹 원인 모를 아픔이나, 나이가 먹다 보면 아플 때도 있죠. 이런 데가 뼈가 아프다든가 이렇게 아픔이나, 또 문제가 생기면은 컴퓨터를 켜서 육각나라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저렇게 우리가 만든 초과학 제품을 사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저 초과학 제품도 이 지구상에서 피라밋이 생긴 뒤에 우리가 처음 만든 겁니다. 예, 저 초과학 제품을 사용하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맨땅요법을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좀 안타까운 점은 이 맨땅요법을 할 때 이 하늘에서 좋지 않은 불순물들을 뿌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막으면서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불순물이 내려올 수 없게 천장을 막은 곳에서 맨땅요법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직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없습니다. 저건 땅도 있어야 되고 또 천장 위를 다 막으려면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점도 여러분들은 주의는 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